이번 저널클럽은 DQQQ 소속의 김찬우님께서 롱 파이버 사그낙 Interferometers for Twin Field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를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김찬우님께서는 현재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소속으로 양자광학 및 양자통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고 자료는 아래 댓글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찬우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QQQ 김찬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저널 클럽 시간에 Long Fiber Sonic Interferometer for TFQKD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대략적으로 다들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실 테니까 사이언 인터페어미터가 뭔지 말씀드리고 트윈필더 QKD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본 논문의 이제 본 논문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써니 간섭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롱 파이버의 실험의 경우에서는 어, 가장 어려운 챌린지 중에 하나가 이 파이버 내에 있는 이제 페이즈 노이즈를 조절을 줄이는 건데요. 그거를 보통 요즘 사용하고 있는 파이버들의 그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가 대략 한 0.2의 데시벨 퍼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게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페이즈의 손실이 엄청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을 하고자 산약 간섭계를 가져왔는데요. 간섭계 같은 경우는 장점이 커먼 패스 스테이빌리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클락와이즈한 루트가 있고 카운트 클락와이즈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그 같은 패스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일부 지점에서 템퍼러처 플럭추에이션이나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할 때 파이버 내에서 페이즈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두 개의 코스가 같은 코스로 지나가서 페이즈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페이즈 락킹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이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 본 논문의 사이언 인터페러먼 총 실험 셋업인데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빔 스플리터 뒤에 루프가 있고 이 루프를 따라서 투과된 빛은 이렇게 그 클라와이즈 방향으로 반사가 된 거는 카운트 클라와이즈 방향으로 빛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윈필드 QK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이 피규어는 이 트윈필드 QKD를 처음 다뤘던 루카 마리니 논문에서 가져온 그런 피규어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 선들은 이론적인 값을 말하고 이론적인 그 결과를 말하고 이 동그라미나 세모 그리고 렉탱귤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렉탱귤러는 일반적인 QKD, 세모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었고 그 QKD고 동그라미는 MDI QKD인데요. 여기 선도 마찬가지로 1, 2, 3, 4 순으로 MDI QKD, 그냥 디콜 QKD, 그냥 싱글 QKD 시크릿 키 캐퍼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나 1번 같이 MDI QKD는 아무래도 베스트 히트 메저먼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조금 비교적 그 낮은 키 레이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4번 4의 시크릿 키 캐퍼시티가 리피터가 없다는 가정하에 가장 그 높은 키 레이트와 먼 디스턴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윈필드 QKD에서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이 4번보다 훨씬 더 우수한 그 먼 거리에서도 우수한 큐레이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라지 않더라도 실험적으로도 4번 그 시크릿 키 캐패시티보다 더 좋은 이렇게 성능을 가지는 것을 2018년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윈필드 QK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앨리스랑 밥이 그 MDI QKD처럼
각각 이제 소스를 이제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소스를 쏘고요.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이제 쏘는데 그 제로, 0 혹은 파이만큼의 이제 그 페이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인텐시티 모듈레이터와 그 페이지 모듈레이터를 통해 각각 이제 디코이 스테이트와 이제 PM에서는 랜덤 페이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처음 만들었던 제로 혹은 파이에다가 이제 phi a만큼의 이제 위상을 더해가지고 이제 그 찰리에게 보내고요.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빔 스프레드 도달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위상 차가 제로가 되면은 D0로 이제 클릭이 될 것이고 파이만큼 차이가 나면은 이제 D1으로 클릭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키를 분배하는데요. 이제 트윈필드 QKD 일반적인 이제 기존의 트윈필드 QKD의 단점은 이렇게 그 앨리스가 보내는 이 파이브와 이 밥이 보내는 파이브가 그 다른 그 경로이기 때문에 이 델타 A와 델타 B만큼 이 비치 파이버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이 페이즈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이 찰리 부분에서 페이즈 모듈레이터를 이용해 델타 A 마이너스 델타 B를 이제 0으로 만드는 그런 액티브한 그런 노력을 좀 가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트윈필드 QKD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저빌리티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600km까지 한 99% 이상이 되는 그런 비저빌리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본 논문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요. 이제 메인 실험인데 레이저에서 빛을 쏘고 이제 사실 이 스위치가 중요 핵심인데 이게 버스트 온오프 기법이라고 해서 이 레이저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노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셋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이제 스위치를 통과해서 스위치가 온이라면 이제 아까 봤었던 인텐시티 모듈레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모듈레이터는 이 루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OA를 통해서 서큘레이터 까지 지나면 이제 빔 스플릿 도달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좀 아까 여기서 봤던 트윈필드에서는 이 찰리는 이 빔 스플리터 이 부분이랑 PM 부분만 이제 찰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각각 이제 앨리스였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게 BS까지 전부 다 찰리라고 보고 이 내부 안에서 앨리스랑 밥이 각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PM을 하나만 그렸는데 어차피 앨리스 마이너스 밥이 앨리스에서 위상과 밥에서의 위상 차만 이제 표현을 하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는 실험실 내에서의 실험이었고 실제로 얘를 실제 환경에서 적용을 하면은 이 각각 뭐 파이버와 스풀 있는 이쪽에다가 앨리스랑 밥을 각각 이제 PM을 배치를 시켜서 어 각자 이제 원하는 그 페이즈 모듈레이터를 페이즈를 이제 조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빔 스플리터에서 이제 추가된 빛은 이렇게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가고 반사된 빛은 이렇게 카운터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빔 스플리터 도달을 하고 여기서 아까 트윈필드 QKD에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0랑 D1에 각각 클릭을 하면 되는데 뭐 제로일 때가 이제 D0, 파일 때가 D1에 이제 클릭을 해서 그렇게 키 분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큰 노이즈가 있는데요. 레일리 백스캐터링 노이즈가 있고 파이버 페이즈 노이즈가 있는데 이제 파이버 페이즈 노이즈가 아까 제가 처음에 써인 간섭계를 말씀드릴 때부터 말씀드렸던 그 파이버 내에서 그 롱 디스턴스 실험에서는 항상 이 파이버 페이즈 노이즈를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노이즈고요. 이제 이 써약 인터페로미터에서는 이 레일리 백스캐터링 노이즈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트윈필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앨리스가 일방적으로 그 빛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에게 빛을 보내고 끝인데 그러면은 백스캐터링이 발생하더라도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얘가 뒤로 돌아가서 결국 이제 디텍터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실험하는 이 선약 간섭계에서는 이게 클라우웨이즈 방향으로 빛이 가다가 이제 백스캐터링이 일어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얘가 쭉 가다가 카운터 클라우와이즈랑 만나는 이 어느 지점쯤에서의 생기는 그 백스캐터링 위즈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반대에서 오는 이 친구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노이즈가 섞인 그런 어떤 잘못된 키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레일리 백스캐터링 노이즈가 이제 선약에서 가장 먼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챌린지였다라고 이제 논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일리 백스캐터링 노이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식을 이제 그 백스캐터링 하는 이 빛의 이 파워가 PST라고 할 때 얘는 그 인풋의 파워 곱하기 그리고 타우 그러니까 총 타임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 시간 간격을 말하고 그리고 이 에타가 이 백스캐터링 노이즈의 이제 코에피션트가 되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는 그 파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파이버 페이즈 노이즈를 의미하고 이제 VG가 분속 그 빛의 이제 파이버를 통과하는 그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 A라는 이 시뮬레이터 같은 간단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레이저 그러니까 각 그 파이버에서의 이 에타 값을 구해서 우리는 이제 PST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파이버로 여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SMF28이랑 SMF28 그런 UL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왼쪽 그래프는 SMF28이고요. 그래서 알파가 이제 0.20이 데시벨 퍼 킬로미터인 그런 파이버이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할 땐 에타가 8.0이 나왔고 이제 이 울트라 로스를 가지고 실험할 땐 6.5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단 백스캐터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장비를 사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어, 그래서 이 백스캐터링은 이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얘를 좀 다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페이즈 노이즈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측정이 되냐면 이게 파이버 랭스, 그러니까 이거를 파이버 랭스에 따라서 이 노이즈 값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했을 때 얘가 이제 SMF28일 땐그 L의 3.1제곱이었고 그리고 SMF28UL에서는 B가 이제 L의 2.6제곱 정도로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L의 세제곱에 가까운 그런 값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그 카운트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돌고 있는 그 빛의 시간이 그러니까 빛의 그 거리는 이제 Z라고 할 때, 만약에 클라우와이즈는 그러면 L-Z가 되겠죠. 그리고 빛의 속도는 이제 파이버에서 빛의 속도를 계산하면 이제 VG라고 할 때, 그게 VG분의 L, 그리고, L-Z, VG분의 Z가 되니까 그 차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분산을 그 적분해가지고 모든 그 구간에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L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값이 돼서, 그래서 좋은, 뭐, 실험적으로도 잘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이즈의 특징은 이제 봤을 때 앞에서도 좀 발생하긴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 이렇게 노란색 레이저를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것보다 이제 한 40km 이하의 그런 거리에서의 측정된 이 노이즈 앰플리튜드는 다 레이저와 이제 거의 유사하거나 그거보다 작은 값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거의 그냥 측정 단계에서 생기는 노이즈로 취급을 하고요. 이렇게 한 번씩 튀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이제 인텐시티다라고 이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먼저 이제 비저빌리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시도를 이렇게 그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멈으로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인텐시티 값이 이렇게 되고 이 각각 이제 확률 분포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거에 적분을 하는 값이 2분의 i0에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퍼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아까 비저빌리티 계산하면 결국 이 비저빌리티는 이 분산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시도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 QKD를 다룰 때 이제 중요한 그 지표 중 하나가 QBER이라는 개념인데 퀀텀 빛 에러 레이트를 그거를 이제 그게 계산을 2분의 1 V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를 많이 그 가시도를 엄청 높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 0에 가까워져야 이제 가시도가 1에 가까운 그런 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요. 네. 음, 그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컨티뉴어스 웨이버랑 펄스 레이저 그리고 펄스 레이저 중에서 이제 버스트 온오프 기법을 사용한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는 계속 괜찮다가 한 100km가 넘어가면은 급격히 이제 비저빌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펄스는 이제 펄스도 마찬가지로 100km가 넘어갈 때 200km쯤에선 90% 이하의 비저빌리티를 가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QBI 거의 6.5%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단 그래도 좀 더 높은 비저빌리티를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트 온오프 기법을 사용한 이 초록색 이 그래프만 좀 의미 있는 그런 비저빌리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레퍼런스 32가 그 그래프를 말하는데요. 80km까지 이제 했을 때 얘가 97%보다 낮은 그런 비저빌리티 나와서 뭐 우리께 좀 더 우월하다 이런 내용의 그래프고요. 그래서 좀 사실 이 논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이제 백스캐터링 노이즈를 잘 해결을 하느냐인데 그 기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스트 온오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트 온오프는 이 실험 셋업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스위치에서 얘를 껐다 켰다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쭉 켜놓으면은 레이저에서 빛이 계속 들어가서 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 되는 파이버 내내 이제 빛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백스캐터링이 일어나면은 그게 점점 쌓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컨티뉴어스하게 쭉 놔두면은 이 사냥 루프에서는 이 사냥 간섭계의 이 루프에서 그 노이즈의 빛들이 계속 점점 많이 생산이 되고 계속 노이즈가 계속 쌓여가는 것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200km가 넘어갔을 때 한 30% 이하의 가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이제 이 버스트 온오프입니다. 그래서 일단 빛을 쏘고 짧은 시간 동안 쏘고 그리고 이 빛이 충분히 간 다음에 끕니다. 그 끄는 이유는 꺼가지고 그 빛이 이제 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디텍터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켜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껐다 켰다 하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식이 다음과 같이 이 실험 기준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분자가, 이제 온의 시간이고, 이제 분모가 온의 시간 플러스 오프의 시간인데요. 오프는 이 빛이, 끝 지점, 만약에 끝이 2분의 1이라고 할 때 길이가 이제 2분의 1만큼 갔다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백스캐터링이 일어나면은 2분의 1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총 L만큼의 거리를 가겠죠. 그리고 이 키는 그 온의 시간은 어쨌든 얘가 그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그 끝까지 간다는 뜻인 거죠. 그 끝까지 가는 기간이 이제 2VG분의 L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33%인데 이 쌍약 간섭계 기반 그, 이 QKD에서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게 일반 완전 되게 정교한 실험이 아니라서 그냥 조금 더 비저빌리티 높이고자 얘를 5%로만 했는데도 꽤 좋은 그런 성능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B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얘가 이 1000 마이크로 세컨드 이 지점에서 이제 빛을 킨 겁니다. 빛을 키면 얘가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는 이유는 그 이 루프를 도는 그 시작 지점에서 백스캐터링이 일어나면은 바로 얘가 가서 디텍터에서 클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 튀었다가 그게 점점 쌓여, 이게 이 맥시드가 되는 지점까지를 열어놓는 겁니다. 이게 한 7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인데 이 실험에서는. 근데 이게 클로즈가 되면은 얘가 쭉 빠질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빛이 더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루프에 들어있는 그 노이즈가 스캐터링이 일어난 그 광자들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3%면은 사실 이게 75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열어놨으면 15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만 닫으면 되는데 이게 150 마이크로만 닫으면은 얘가 완전히 다 빠지지 않고 그 남아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얘를 완전히 빼고자 한 5%로 유지를 해서 얘를 한 14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를 그냥 클로즈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픈을 25배에서 다시 오픈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대충 이 실험할 때 그 파이버의 길이가 200km였는데요. 그래서 200km 동안 이제 빛이 가는 속도가 그 파이버 내에서 한 10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 마이크로 세컨드 후에야 여기서 이렇게 피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키 분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항은 되게 지저분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라서 지저분한 좀 그래프인데요. 얘를 이제 나노 세컨드 단위로 꼭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이런 피크가 그려져서 쉽게 그 키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NR 같은 경우도 제 PST의 값이 엄청 커지게 되면은 얘가 너무 작아지니까 이 백스캐터링 노이즈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버스트 패터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얘 이제 듀티 사이클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얘가 기존에 있었던 이 액티브한 이제 TFQKD 시스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페이즈 락킹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뭐 손을 대가지고 좀 되게 어렵게 그런 통제를 해야 되는 걸 벗어나서 이제 써냐 인터페로메트를 쓰면은 좀 더 단순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메트로폴리탄 퀀텀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안정성을 네, 그렇게 뭐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네, 결론이었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음,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우선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좀 마이너하긴 한데, 그 스키마틱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 스키마틱 말고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나오는 그 스키마틱을 조금 보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은,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드는데, 혹시 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디지털 컴퓨터에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 아마 여기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되게 정교한 QRNG가 그 응고가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아마 이거는 네, 말씀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QRNG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저것도 아마 그 랜덤리스를 아마 퀀텀한 거를 활용해보면은 아예 그냥 좀 더 괜찮은 좀 QKD를 하는 하드웨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오늘 저널 클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들려주신 조준영님 그리고 김찬현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